처장의 응급상담. 안녕하십니까. 권 처장의 응급상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응급상담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승진입니다. 오늘 잘해주신 응담 권표상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UCB 방송국의 이졸규 국장님이십니다. 이종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응급 상담에 들어온 질문이 뭔가요? 사회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회자님께서 무엇이고 네. 한문을 아니 아까 연습 많이 하셨는데. 진짜가 꼭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장활의 하자입니다. 그리고 좀 심각하죠. 통합진보당 문제가 이렇게 해석 언론에 기운을 내리고 있고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범인인 저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진보의 미래가 암울하고 그래서 저는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응담 선생. 그렇죠. 모든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담이 있다. 그래서 응담에게 명쾌한 해답을 줘보자. 네.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진보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진보가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응답께 해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응답이시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어차피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표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클릭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참여당을 통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대중적 시각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흔히 뭐 당권파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비례대표 6명 당선됐는데 상위권에 이제 그분들 랭커가 됐는데 사실 뭐 3분의 2 가까이가 국민노당 계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위 순번 랭크 되는데 별 뭐 우리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그런 거 처음에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그 비례대표 순위 결정 그 투표 전체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정행위 투표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 시각 그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부정행위가 100점 그들이 이제 인정할 수 없지. 지금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통해서 대중적 진보정당을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특정 계급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겠다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요구는 비례대표 순위 경쟁에 참여했던 모든 비례 후보들이 전원 사퇴하고 그 다음에 영입 케이스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배치된 분들 외부 영입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로 이렇게 대체하는 게 가장 뭐 이 상황에서 어차피 지도부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서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게 이 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뭐 어제 나왔던 뉴스나 이렇게 보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방향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턱이를 구성해서 좀 더 이렇게 되짚어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배경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당권 측에서는 우리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겠어? 사실은 이 사고는 다른 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 밝혀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누구를 무조건 당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죠. 이건 이제 당내의 이야기입니다. 당내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국민은 뭐 이전과 저전과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합진보당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통합진보당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 총사퇴. 그리고 새롭게 또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사퇴시키는 것. 또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건 결국은 이제 영입 케이스를 갖게. 또 승격 판사는 뭐 괜찮으신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시 배치해서 하고, 그리고 현재 이 문제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자정자의하고 철저히 또 사무총국들 그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몇 년 밑에 있다가 다시 잠식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개입했던 모든 사람들 다 찾아내서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를 맡았던 사무총국 사람들 또한 징계받는 게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이 사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까요? 글쎄, 그건 이제 지나봐야 어떤 모습, 어떤 세심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지금 있는 거 보면, 잘 버티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해요. 이제 뭐 그건 당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상이 통합진보당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보수 진영이 계속해서 통합진보당을 치고 있었어요.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왜냐하면 야권 연대를 깨기 위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색깔론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야권 연대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야권 연대 반대하는 세력,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 민주당 세력들이 나오겠죠. 나오면서 야권 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가질 건데, 야권 연대라는 게 단순하게 뭐 야권이 단합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이 본다면 민주당이 좌클릭을 견인했다는 거죠. 민주당의 진보개혁 의제를 견인의 측면이 사실 있는데 야권 연대가 깨진다는 건 민주당이 클릭한다는 의미고 그건 예전에 보수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개혁이나 진보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자세히 보면 되게 지금 선거 부정 이야기 하면서 꼭 따라오는 게 중국주의, 아까도 경기동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빨갱이들, 경북주의를 운영하는 정당이랑 계속해서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보개혁적인 사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엉뚱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냥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 진보의 미래가 이 사건에 어떤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전망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내부적인 사건으로 보면 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어쨌든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행이었던 뭐였던 부정 부분, 비도덕적인 부분은 아예 확실히 들고 가야 됩니다. 아까 지금 고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처벌을 하고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게 다시 등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진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하기는 너무 비참한 기회이고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계기를 거쳤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노당 주주들이 예전에 피디만 상대하다가 같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사실 존재해요. 국창당하고 통합할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국창당은 전혀 다른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운동권들 내부에서 하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은 수용 불가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고 뭐 대충 용인되는 측면이 지금 사실 존재했고 언론에서 그래 뭐 사실은 있는 거 아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의 모든 건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적 절차든 어떻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과거에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뭐 인집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접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통합진보당에서의 민주주의는 정확한 절차적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는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봐야겠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어서 지금 어쨌든 뭐 아까 국민적 시각, 대중의 어떤 여론은 어쨌든 앞서 억울한 면은 있지만 억울하고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앞쪽의 비례대표들은 좀 물러나. 아니 전체 다. 전체 다. 그러니까 언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비례대표 네네. 그러니까 1, 2, 3번. 1, 2, 3번이 아니라 20명 중에서 네. 그 외부 영입 3명, 네. 그 나머지 중에 한 3분 정도가 전략이나 외부 영입 때문에 4, 5, 6. 이거는 전략 공천 아니었나요? 강원도의 찬반으로? 그러니까 4, 5, 6. 네. 그 다음에 순번째 정확하게 12번의 서교 판사가 있었고, 박하빈 유시민 대표가 전략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한 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몇 명이 있어요? 비례 투표의 순위 그걸 했는데 네. 1, 2, 3번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제 참여하는 1, 2, 3번만 사퇴하는 거고 나머지 말이 안 그다음에 되지. 7, 8번가 더 이어받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이 다 사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 요구들을 지금 이정희 대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 어느 표현까지 나오는. 자, 이럴 경우에 이정희 대표와 이렇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대국민적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버티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이게 저번 문자로 사건도 있기 때문에.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겠죠. 아까 이정희 대표는 어쨌든 그 세력에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파 이 문제는 사실 또 한 측면은 사실 통합진보당 내 정파들이 구도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요구도 비례 1, 2, 3번 사태에 집중되고 있는 측면에서 네, 저는 그것도 물론 쓰지 못한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당선의 3분이 가까이 갖고 있는 세력에서 말라고 보정해요. 부정 안 해도 뭐 1, 2, 3분 중에 분명 할 수 있고 1, 2, 3분 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저는 그런 시각이 딸려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당권파 측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더 조사해보자.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사고는 딴 데서 치고 뒤집어 쓰기는 당권파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대립이 생기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파적 시각이나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그 반대 측에서도 비례대표 1, 2, 3번 물러나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당을 하겠다는 당을 살리고 진보를 살리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현재 그 정파들이 구도로 계속 이렇게 붙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총사퇴하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사퇴했잖아요. 수번 정했던 그 투표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외부 영입 인사들로 이렇게 그 비전 전략 공천했던 분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로 이제 승계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당 대표 세 분과 공동대 사업하고 그게 관련된 사람들은 장기위원회 수립을 해서 이렇게 뭐 징계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그러면 일단 뭐 내용은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그런 논란은. 근데 지금 새로 부각되는 쟁점은 지금 검찰 조사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검찰도 뭐 그거 보고 네. 당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관련을 따르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미 그게 외부 뭐 이른바 이제 뭐 보수적 시민단체라고 이끌어지는 쪽에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최근 그게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미 이제 부도덕한 집단, 이게 색깔도 빨갱이, 종북주의, 그 다음에 얘들이 깨끗하다지만 알고 보면 얘들이 이렇더라. 이런 프레임을 쓰는 거죠. 이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지금 통합진보당이 진보 세력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3당이 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한 힘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기회를 아주 잘 살려요. 사소한 실수라니까 보수 진영의 사소한 실수는 크게 안 나오지만 진보의 사소한 실수는 내부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특히나 이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모든 권력을 다 언론 권력, 공권력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로 밀어붙이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나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검찰 조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야. 타이밍을 놓치면 대응에 타이밍을 놓치고 내부적인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간을 끌고 이런데 결국에는 빌미를 준 게 아니냐. 그건 뭐 이런 법이 나름이고 왜냐하면 그건 무조건 검찰 조사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그런 이야기는 가만 안 놔두면 메시지를 던졌어요. 새누리당에서 이거 검찰 조사했는데 사건 틀리지 말자. 황우여 원내대표가 유사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틀렸고 바로 이어서 보도자료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그냥 뭐 아니고 이 당연히 검찰조사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 속에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시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출시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때? 우리 응답께서 방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 응답님의 이 방안을 수용을 해서 그들이 듣나? 그분들 근데 우리 방송 보나요? 보나요? 뭐 너무 굉장히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방송이니까 어쨌든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는 우리 회답을 찾았고 응답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페이스북에 저는 띄우고 뭐 페이스북에 띄우고 저는 마음이 유튜브에, 없어요. 우리 응답께서 하면 응답께서 해주신 정리합시다. 답변을 정리합시다.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러죠. 뭐 일단 그러면 유튜브에 띄워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야기하고 정리합시다. 뭐 우리 방송에만 띄우면 되지. 그 지역 그 저기 통진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한테 페이스북을 띄우면 보겠지.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는 또 우리 응답께서 바라보시겠죠. 우리 시민연대 입장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그렇죠. 개인 생각이고 응답 그리고 뭐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러니까 우리 응답의 이렇게 답변이시지. 시민연대 입장. 그리고 정리를 거의 잘 못하네요 사회적으로. 그냥 뭐 하나 둘셋 끝냅시다. 뭐 이래 겁니까 제가. 사전 전대. 국장님. 자꾸 국장님이 정리하라. 그러니까 좀 나서지 말고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냥 방해. 오늘 회식합니까? 미안합니다. 아 정말. 월급날이죠. 네, 오늘 월급날인데. 이래 정리 안 되는 거는 처음 보는 아 이번 주말이 어버이날이 끼어있어. 응당선생님께서 급히 부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회식은 실패다. 벌써 2달째 계속 실패하고 있는 우리 회식 언제 할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도 찬다. 회식은 밥 먹으러 돌아가는 게 회식이에요. 네. 네, 뭐 어쨌든 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응당 권춘환께서 저희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권 처장의 응급 상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가 이제 맞네. 그지? 이제 맞네. 이제 개국 몇 단계죠? 이제 셋이 한꺼번에. 아니야, 그거는 아까 그냥 수고하셨다고 다 올린 거다 해. 이거 안 모았지. 그럼 이제 본 적이 없다. 이거 이때까지. 그러면 그만이 났어. 역시 우리